네, 투스트링을 항상 재정의 하라, 이펙티브 자바 아이템 12 발표를 맡게 된 유현우입니다. 책 제목이 투스트링을 항상 재정의 하라고 써져 있죠. 그럼 이제 저희가 투스트링을 왜 항상 재정의 해야 되는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와 함께 같이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차입니다. 투스트링을 정의해야 한다면 그 정의하지 않았을 때랑 정의를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할 거고요. 그리고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같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포맷을 명시했을 때는 어떻고, 만약에 사용을 한다면 약간 제가 투스트링을 사용을 한다면 어떻게 좀 편하게 사용을 할지 제 생각들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일단 투스트링의 일반 규약은 간결하면서 사람이 읽기 쉬운 형태의 유익한 정보여야 돼요. 우리가 개발자가 이렇게 읽기 쉬운 정보랑 유익한 정보가 왜 필요할까요? 보통 이 디버깅이나 테스트 용도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개발자가 이 투스트링을 우리가 웹 개발을 하다 보면 MVC 패턴으로 개발을 할 텐데 이 뷰 쪽에서 이 사용자의 화면을 담당하는 부분에서 이 도메인의 투스트링을 의존하고 있으면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로지 개발자가 개발을 하면서 읽기 쉽고 유익한 정보를 알아야지 이 사용자에 대한 데이터를 뿌리지 않는 거라고 그거랑 다른 거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투스트링을 정의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자바의 오브젝트 클래스에 투스트링 메서드를 호출하게 돼요. 그럼 이제 투스트링 메서드를 보면은 골뱅이를 기준으로 좌측은 패키지 이름과 정의된 클래스 이름을 나타내고 우측에는 해시코드 값을 나타내요. 그럼 이걸 제가 간단한 아이템이 있었을 때 아이템을 시스템 아웃 프린트 ln으로 출력을 해봤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오른쪽 하단처럼 좌측에는 패키지 이름과 정의된 클래스 이름이 나타나고 우측에는 해시코드 값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값을 보면은 이 개발자가 이 아이템 객체에 어떤 정보가 들어있는지 알 수 있나요? 즉, 투스트링에 간결하면서 사람이 읽기 쉬운 형태의 유익한 정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그 패키지 이름과 정의된 클래스 이름이라고 그 골뱅이 좌측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게 바로 FQCN이라고 Fully Qualified Class Name이라고 해요. 이거는 그냥 공식 문서에 자주 나와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스트링을 정의했을 때는 제가 아까 투스트링을 정의하지 않았을 때 달리 그 아이템을 출력했을 때 다양한 정보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정보들을 비교를 해보면 투스트링이 있을 때랑 투스트링이 없을 때랑 확연하게 객체에 어떤 정보가 들어있는지 개발자가 쉽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겠죠. 즉, 간결하면서 사람이 읽기 쉬운 형태의 유익한 정보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맵이랑 리스트 같은 자료 구조를 디버깅 할 때도 갖고 있는 값을 모두 알아내기에 매우 좋습니다. 그 자료 구조가 있는데 제가 투스트링을 정의하지 않아서 그냥 도메인 네임이랑 그 패키지 네임이랑 클래스 이름 그리고 해시코드 정보만 본다면 자료 구조에 무수하게 많은 데이터가 있어도 별로 유용하지 않은 정보들이겠죠. 그래서 투스트링을 정의하면 디버깅이 쉬워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테스트에서도 활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퀄스랑 게터 같은 거를 보통 사용을 해서 테스트 코드를 작성할 텐데 이퀄스랑 게터가 정의되어 있지 않았을 때 어떻게 테스트 코드를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 투스트링을 출력을 해서 그 투스트링 문자열끼리 비교를 하면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객체들 간의 비교도 테스트 코드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투스트링의 주의점을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한 가지가 더 있어가지고 추가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객체가 가진 주요 정보는 모두 보여주는 것이 좋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민감한 정보는 노출하지 말자. 세 번째는 정보가 너무 많을 때는 간단히 요약된 정보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보게 되면은 이건 간단한 테스트 코드인데요. 그두 객체는 그 프라이스라는 필드 정보만 다르고 나머지 정보는 다 똑같아요. 근데 이걸 제가 이퀄스로 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통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테스트가 통과하는 이유는 바로 저의 실수인데요. 오른쪽 하단에 제가 오버라이드로 그 프라이스를 누락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네임이랑
그 수량 정보만 동일하면은 맞다고 통과를 하게 되는 거죠. 사실 테스트 코드에서도 이렇게 사용을 한다면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맞지만 진짜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 점은 만약에 제가 로그를 찍어놨는데 특정 부분에서 에러가 나요. 근데 제가 이제 로그를 분석하면서 이 에러가 왜 나는지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프라이스 정보 때문에 에러가 나는 건데 로그상에는 이 프라이스 정보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오버라이드를 잘못해줘서. 이런 점을 조심을 하려면 확실하게 신경 써서 그 필요한 정보를 투스트링으로 재정의해 주는 게 좋겠죠. 특히 로그를 하는데도 투스트링 정의되지 않았을 때도 전혀 에러를 분석할 수가 없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투스트링을 재정의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자가 이제 객체가 가진 주요 정보를 모두 보여주게 설계를 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도 조심할 점이 민감한 정보는 노출하지 말아야 돼요. 이 사용자가 이메일이랑 그리고 이름 그리고 특히 민감한 정보인 패스워드와 주민등록번호 같은 게 들어오게 되면은 사실 개발할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저의 코드가 운영상까지 배포가 됐을 때 이제 로그 기록에 이 사용자의 패스워드와 주민등록번호가 노출이 되면은 보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투스트링에는 그 민감한 정보는 노출하지 말고 그걸 제외한 객체가 가진 주요 정보는 모두 노출을 하도록 정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보가 너무 많을 때는 간단히 요약된 정보를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폰 넘버는 그냥 간단하게 하이픈을 기준으로 전화번호를 출력하는 투스트링이고요. 이런 폰 넘버를 가지고 있는 폰 넘버 북이라는 걸 만들어 봤어요. 생각해 보면은 옛날에 전화번호 부와 같죠. 그러니까 저 책 하나에 많은 국민들의 번호들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특정 사람의 번호를 찾기가 쉽지가 않죠. 혹은 저 번호가 번호가 몇 개가 들어있는지 확인하기도 진짜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테스트 코드를 좀 작성을 해보면 제가 3,000개의 폰 넘버를 만들어서 폰 넘버 북에 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폰 넘버 북을 그냥 시스템 아웃 프린트 ln으로 출력만 했습니다. 그러면 하단의 정보처럼 무수하게 많은 폰 넘버들, 번호들이 보이게 되죠. 근데 과연 로그 기록 같은 곳에 저런 정보들이 엄청 많이 출력되는 게 과연 필요할까요? 아마 로그의 용량만 차지해서 비용적인 부분만 손해만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투스트링 메서드를 간단한 요약된 정보만 보여줄 수 있도록 재정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전화번호 부에 총 몇 개가 있는지 혹은 이 다른 유용한 정보들이 있으면 같이 출력을 해주면 좋겠죠. 그렇게 투스트링에 정보가 너무 많을 때는 간단히 요약된 정보만 보여줄 수 있게 재정의를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포맷을 명시하든 아니든 의도는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또 챕터가 있었는데요. 이 챕터에서는 투스트링에 만약에 제가 전화번호 포맷을 하이픈 기준으로 만약에 만들게 된다면 혹은 이런 기준으로 만들지 않게 되더라도 나의 개발자의 의도를 명확하게 밝혀야 된다는 겁니다. 이 폰 넘버를 사용하는 다른 사용자가 아닌 클라이언트들 입장에서 이 포맷에 맞춰서 개발을 하게 되면은 이 포맷이 왜 이렇게 포맷을 만들었는지도 알아봐야겠고 혹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도 확실하게 알아야 개발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의도는 명확하게 밝혀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만일 포맷이 변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포맷이 변경될 수 있을 것 같으면은 항상 변경될 수 있으면 항상 명시를 하라고 지금 작성을 했는데요. 이 포맷을 적용 전에랑 적용 후를 보면은 포맷이 확실하게 달라요. 근데 이 포맷을 적용하기 후의 코드로 다른 클라이언트 코드들에서 개발을 했다면 제가 이 코드들을 조금 많이 바꿨어요. 말도 없이 바꾸면 그 다른 사람들 코드들을 다 뜯어 고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경될 수 있으면 항상 명시해줘야 그 클라이언트 쪽도 아, 이거 코드가 변경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투 스트링으로 뽑아가면 안 되겠구나.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뷰 로직에서 투 스트링을 의존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도 약간 이런 부분에서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쉽게 실생활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 패치 일정 같은 게 있어요. 이 간단하게 롤 패치를 한다고 했는데 뭐 어떤 거를 더 뭐 데미지를 올려줄 거야 라고 패치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패치를 안 했어요. 뭐 기술상의 문제든 시간상의 문제든 패치를 못하면 이 사용자들한테 엄청 욕을 먹겠죠. 근데 이게 말을 안 하면은 욕을 안 먹을 거고 어차피 말하고 그냥 패치해봤자 그냥 뭐 잘했다 소리 듣는다고 보다는 그냥 그러니 하고 넘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개발자 이 저자분의 그 삶의 노하우가 들어갔던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투스트링을 사용한다면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한번 하나씩 찾아볼게요. 만약 제가 투스트링을 사용한다고 한다면 인텔리제이를 이용해서 쉽게 개발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인텔리제이의 옵션을 통해서 투스트링을 정의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롬복을 사용하는 겁니다. 롬복을 사용하면 클래스 레벨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고 필드 레벨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좀 더 유용한 거는 민감한 정보는 제가 아까 좀 빼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럴 때도 그 투스트링, 롬복의 투스트링에는 제외하고 싶은 필드의 이름을 정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레코드 사용하기입니다. 자바 14부터 나왔는데요. JDK 14부터 그 레코드라는 거는 그 이퀄스나 해시코드, 그리고 투스트링 같은 것도 전부 다 정의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발자가 진짜 쉽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값 타입 같은 그런 객체들은 이렇게 레코드를 사용해서 하는 것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얘기해보면 오브젝트의 toString은 모든 구체 클래스에서 재정의하면 좋습니다. 다만 민감한 정보는 노출하지 말아야겠죠. 그리고 toString의 자동 완성 도구를 사용하면은 개발하기 편하니까 이 toString의 자동 완성 도구를 사용해서 쉽게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toString을 재정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적 유틸리티 클래스는 toString을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파라미터로 받아서 그 정보를 어느 정도 가공해서 반환하는 용도인 거잖아요. 그 클래스 자체에서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투스트링을 재정의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넘 같은 경우에는 자바가 이미 완벽한 투스트링을 제공했기 때문에 투스트링을 재정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제가 발표 준비를 하면서 찾아봤던 레퍼런스들이고요. 시간 나시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